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입니다. 최양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편의를 위해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면은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연구 용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그 연구 용역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이제 연구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용역 사업은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것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미옥 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연구원들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고 지도기술 연구 영역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최근 연구원과 연구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연구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 영역 발주비 부풀리기, 연구원 허위 등록,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 개발비 편취가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이와 같은 잘못된 연구 관행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연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연구비 감사나 정산을 하면은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축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신흥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조사라는 연구 영역을 공고를 합니다. 해당 사업을 수주받은 곳은 현대원 서강대 교수,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 서강대 교수가 설립한 미디어 컨버전스 랩입니다. 총액 1억 2천만 원의 연구 용역이었는데요. 당시 제안서를 내던 당시에 미디어 컨버전스 랩의 대표가 현대원 지금 현 수석입니다. 수주 직후인 2014년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해외 모바일 사업은 그런데 그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수행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는 회사 이름이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아니라 모바일 컨버전스 랩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출도 2013년에 설립됐었는데 총 매출이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제시되고 있죠. 게다가 해외 조사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업을 수주합니다. 근데 미디어 컨버전스 랩 스스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구 파트너로 해외 전략 컨설팅 전문 기업인 A사의 부사장을 공동 연구 파트너로 등록을 합니다. 그 부사장 이모 씨는 프로젝트 제안서 안에서 주요 인사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디어 컨버전스 랩은 해외 파트가 부족했고 연구 용역을 수주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채워줄 거의 유일무이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수주한 직후에 연구 용역에서 이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연구원이 빠지는 거죠.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 취하지 못하고 빨리 보고서 제출을 해라. 보고서만 제출하면 무마해주겠다고 닥달을 합니다. 수많은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해외 조사를 얼떨결에 떠맡아야 했던 해외 교환학생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에 동원됐지만 정작 제대로 받은 대가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후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후 정산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는 오늘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까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빠졌다라는 부분이랄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인식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컨설팅 업체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인지를 해서 당무자들이 거기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수주한 회사의 대표가 그 직후에 현 기관에 그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은 없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 되기 이전의 건으로 제가 알고 예, 있고요. 이사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마도 뭐 제 느낌에는 뭐 이것과 유관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 의원님의 어떤 그 컨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 없는 성과주의 그리고 부도덕한 연구 책임자의 결합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하나의 사건에 그냥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태 파악해 주시고 관련된 대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좀 대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광주 전파관리소는 사기 도박 등이 이용한 주파수 탐지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영장 없이 영상과 대화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줘서 불법 도박단을 검거한 데 일조합니다. 이름 뭐 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뭐 도박단을 잡았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파관리소가 대화 영상을 법원의 감청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우리 법 통신비밀보호법은 3조에 어떤 경우에도 감청은 물론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파관리소 예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전파 질서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혼신 제거라든지 전파 질서를 위해서만 됩니다. 예. 그런데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대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찾아내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이 사태 저희 장관님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네,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고 계십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떠들썩했던 사안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해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관님께 이미 오늘 처음 보신 내용입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고자 자료를 기억을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점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건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예. 점에 대해서 이 전파 감시용으로 수집한 자료를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모바일 사업은 그런데 그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수행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 심지어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는 회사 이름이 미디어 컨버전스 랩이 아니라 모바일 컨버전스 랩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매출도 2013년에 설립됐었는데 총 매출이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제시되고 있죠. 게다가 해외 조사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업을 수주합니다. 근데 미디어 컨버전스 랩 스스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구 파트너로 해외 전략 컨설팅 전문 기업인 A사의 부사장을 공동 연구 파트너로 등록을 합니다. 그 부사장 이모 씨는 프로젝트 제안서 안에서 주요 인사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디어 컨버전스 랩은 해외 파트가 부족했고 연구 용역을 수주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채워줄 거의 유일무이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수주한 직후에 연구 용역에서 인구 과학계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이와 같은 잘못된 연구 관행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십니까? 그 연구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 관행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연구비 감사나 정산을 하면은 항상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축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신흥국 모바일 콘텐츠 시장조사라는 연구 영역을 공고를 합니다. 해당 사업을 수주받은 곳은 현대원 서강대 교수,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 서강대 교수가 설립한 미디어 컨버전스 랩입니다. 총액 1억 2천만 원의 연구 용역이었는데요. 당시 제안서를 내던 당시에 미디어 컨버전스 랩의 대표가 현대원 지금 현 수석입니다. 수주 직후인 2014년 1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회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연구원이 빠지는 거죠.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 취하지 못하고 빨리 보고서 제출을 해라. 보고서만 제출하면 무마해주겠다고 닥달을 합니다. 수많은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해외 조사를 얼떨결에 떠맡아야 했던 해외 교환학생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영역에 동원됐지만 정작 제대로 받은 대가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후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후 정산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는 오늘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까 그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빠졌다라는 부분이랄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인식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컨설팅 업체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인지를 해서 당무자들이 거기다가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입니다. 최양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편의를 위해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면은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연구 영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그 연구 영역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이제 연구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영역 사업은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것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미옥 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연구원들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고 지도기술 연구 영역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책임 연구원과 연구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연구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 영역 발주비 부풀리기, 연구원 허위 등록,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 개발비 편취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수주한 회사의 대표가 그 직후에 현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은 없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되기 이전의 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사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마도 제 느낌에는 이것과 유관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원님의 어떤 컨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 없는 성과주의 그리고 부도덕한 연구 책임자의 결합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하나의 사건에 그냥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태 파악해 주시고 관련된 대처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